안녕하세요. 다솔세무TV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특집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다솔이 올해 초부터였나? 언제부터였죠? 2022년 2022년도부터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세금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제 안순환 대표세무사님께서 공인중개사들만을 위한 오픈 채팅방, 카톡방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을 초대를 해서 질문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도 드리고 복잡한 것들은 상담으로 연결을 도와드려서 저희가 바로바로 당일에 증문즉답 처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1000명이 넘는 공인중개사들 관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출신인 김홍석 세무사를 전담으로 해서 저희 김홍석 파트장 세무사가 그 공인중개사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김홍석 세무사님을 모시고 공인중개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세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파트장 세무사 김홍석입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는데요.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 1300분 정도를 모시고 증문즉답도 해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 김홍석 세무사입니다. 네, 김홍석 세무사님은 공인중개사를 딴 게 몇 년 정도죠? 2021년 정도에 제가 땄습니다. 2021년도에 땄고 또 네.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부모님도 이제 2000년도부터 계속 공인중개사를 하고 20년이 계셔서 넘으셨네요. 네, 공인중개사집 아들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부모님의 직업을 잘 이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공인중개사 하면서 세무사다 보니까 장점이 있나요? 다른 세무사랑은 다른? 이게 또 공인중개사님들 업무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공인중개사님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이분이 임대차를 맞추고 싶다 아니면 매매를 하고 싶다 어느 정도 의사를 좀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의사들을 들으면 조금씩 팁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양도세가 적어서 매매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의 정보를 네네. 캐치해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들 1300명을 운영하는 이제 카톡방을 저희 다솔에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질문이 몇 개나 들어오나요? 네, 아마 하루에 4-5개? 주로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주로 고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계약을 약속을 잡으면은 금요일 날 질문 많이 주시고 네. 아니면 월요일 날 전화와 카톡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즘 질문이 제일 많은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되게 열심히 한 주제가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제도인데 상생임대주택이 좀 낯서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상생임대주택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먼저 상생임대주택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조정대상 지역이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 2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우리가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려고 할 때 그 거주 요건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주는 그러한 좋은 규정인데 요건이 뭔가요? 상생임대주택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취득하고 나서 네. 임대차를 시작하셔야 되고 네. 이거를 주로 직전임대차 계약이라 부르는데요. 직전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그리고 나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 그리고 나서 5%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물론 현재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개정이 된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그 안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상생임대주택이? 네,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대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5% 요건을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직전 임대차 기준으로 5% 이하로만 인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법령 요건이 좀 전문가들한테도 낯설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실제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그 요건이 뭔가요? 실제 임차인들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그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여서 이게 갭 투자로 실제 말해서 분양권이나 승계조합원을 취득하신 분들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 상생임대차 계약의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생 임대주택 나도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서 거주 요건을 충족 안 하시고 매각을 하던가 다른 행위를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왔을 때 해결 방법이 있던가요? 그럴 때는 매매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 상생임대인 제도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정도 반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길게 보면 다시 상생임대를 채울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오신 분들은 딱히 방법이 지금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이제 저희 의뢰인들한테 상생임대주택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 다솔 채팅방에 질문을 많이 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김홍석 세무사님도 하나하나 판단을 하려면 요건 판단이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판단해드리는 뭔가 방법이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1,300분 중에 대부분이 아파트를 거래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견서라는 공식적인 툴을 만들어서 이걸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4년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양도시기는 언제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된 뭐 요건을 정리한 것도 공개를 해주시고 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저희가 또 다솔에서 해드리는 그런 검토보고서 양식에 대해서도 뭐 신청란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링크에 걸 수 있으면 따로 올려서 상생임대주택 판단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료입니다. 저희가 큰 비용은 아니죠. 비용은 얼마로 지금 해서 지금 11만 원 정도에 진행되고 있고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어쨌든 저희 최소 비용을 받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보고서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질문이 되고 있는 상생임대주택에서 알아봤고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지금 많이 하시는 업무가 저희 어쨌든 22년도에 10월과 12월에 우리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다가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을 하거나 잔금일 전에 멸실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가 주택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 원래는 비과세나 이런 거를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때 예규가 딱 해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계약일에도 불구하고 잔금일 현재 주택이 아니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지금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매도자는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를 받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법인이 취득하다 보니까 주택으로 취득하면 높은 취득세 중과세를 내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더 문제는 주택의 취득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분들이 이거 해결 방법 없냐 질문이 아주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죠. 저희 다솔이 물론 저희 둘이 연구한 게 아니라 안순남 대표 세무사님과 내부에 계신 또 여러 파트너 세무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는 나름 만들어냈죠?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 정도 실행했죠? 지금 4건 정도 진행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완료돼서 신고 다 들어갔고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되고 있고 저희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 끝내서 문제가 안 된다.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못하고 매도자는 비과세를 받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안 받고 하는 형태로 다 일단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영상에서 이걸 밝힐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사실 저희가 과세관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해석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법률 행위를 해서 그런 어떤 비과세나 이런 부분을 받는 게 위법 행위가 아니거든요. 실제 거래 행위가 실제와 일치하고 그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데 이게 저희가 노출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해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제 안전하게 실행을 했던 분들이 혹시나 과세나 이런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적인 거를 오픈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경우에 저희가 딱 실행을 할 수 있죠? 저희가 보통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가 이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주택 부분의 비과세와 그리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면 나는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그분들이 매매 계약을 할 때 같이 함께 계약을 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다 같이 설득하면서 이해시켜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약이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매도자가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상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방법이 있으니 매수자를 찾아와라.
라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중개사님 분들 중에 지금 매도자도 나타났고 매수자도 나타났고 금액까지 거의 딜이 끝났는데 혹시나 이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 취득세 중과 부분 해결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 해결하고 싶다 하는 경우만 저희 김홍석 세무사님 쪽으로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얼마 전에도 건물을 하나 보러 갔었는데 네. 우리 회사가 혹시나 사옥을 이전할 만한 괜찮은 건물인가 하고 그렇죠. 보러 갔는데 그 건물이 또 상속인들이 2월인가 3월인가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물건이 이제 부동산에 나왔죠, 매물로. 근데 그런 물건이 나오는데 사실 상속주택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상속 물건들 좀 많이 나오던가요? 네, 결국 부동산 경기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들은 거의 상속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 상속세 납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속인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제 서로 갈라서는 상속 재산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매도 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분할협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건물 같은 거를 하나 갖고 계시다가 이제 공유자로 이제 상속인 그분도 세 분이었죠. 네. 상속인 세 분이 상속을 받으면 일단 건물 관리하실 분이 없어요. 물론 한 명이 단독으로 받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재산이 그게 덩어리가 거의 80%, 상속 재산이 80%가 되니까 한 명이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공동 소유를 해야 되는데 세 명이 공동 소유를 하면 아시지만 건물 관리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면 그 건물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만 하니까 저희가 상속으로 취득하시면서 바로 매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근데 이것도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사실 점점 보유하다가 매각하려고 하시면 그때 누구는 돈 필요하고 누구는 돈이 안 필요하고 누구는 아직 가액이 안 올라왔다 그러고 누구는 충분히 고점이다 하고서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상속 개시하고 6개월 이내에 보통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매매 금액이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그 정도 사이즈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 때 이제 상속세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로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애초에 그냥 매매해서 양도세 없이 그냥 상속세만 내고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사실 그런 건물들은 또 채무가 있고 하면은 우리 연부연납 신청할 때 담보가 안 나오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고려하면은 이제 그냥 매매해버리고 이제 저희가 상속세를 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저희가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채무를 빼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100몇억짜리 건물이 있던 형제가 갑자기 손에 몇십억만 쥐고 갑자기 건물이 사라진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무조건 파는 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 많은데 혹시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또 이제 매매하시면서 봤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 상속인들이 언제 양도하고 싶은지 또 지금 이게 가족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요. 어떤 분은 상속재산을 받으시면 바로 채무를 담보로 잡아서 채무를 받고 싶은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그런 걸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초회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상속세 초회 미팅을 한번 하시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는 시간 저희도 궁금한 사항을 상속인들에게 여쭤보고 상속인분들도 이게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먼저 초회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면 답변을 드리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상속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취득하시는 거를 다 보실 테니까 공인중개사님들은 상속으로 이제 원인으로 게시했던 걸 다 아실 테니까 혹시나 이제 상속인들이 연락이 돼서 거래를 하시거나 해야 될 상황이 오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점을 잘 참고하셔서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상속세 신고나 이런 것들 과정에서도 사실 재산도 중요하지만 평가든 분할협의든 여러 가지에서 저희 다솔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혹시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저희가 신고 초에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상속세 초에 상담이 무료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혹시나 건물주분께서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인들한테 무언가의 베네핏을 제공하고 싶을 때는 저희 상담을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거래에 지금 도움이 또 될 만한 좋은 팁 같은 거 또 있을까요? 저희가 결국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게 결국 양도세가 가장 제일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럼 양도세 절세는 뭐가 있느냐? 그럼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용산 같은 재개발 지역, 지금 막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혹은 또 주차 문제니 자녀 교육 문제니 이래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안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양도세 신고할 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무공무원들 분께서는 당연히 공부상 전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데, 이 공부를 실질로 깨기 위해서는 이게 세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세무법인 다솔은 이게 많은 경험이 축적돼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올라간 것 중에 세무사들한테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지금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현행 개정안만 보면은 양도세 2월 과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안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 기사들에서도 현물출자 2월 과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빠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마 기재부 쪽이나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입법을 다시 개정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개사님들께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들에 대해서 의뢰인분들이 부동산 법인 전환에 대한 문의가 아무래도 중개사분들께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세무사님들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개사님의 상담도 늘 수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꼭 연락을 한번 저희한테 상담을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 찾아서 어쨌든 의뢰인들에게 절세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올해 안에 신경 써주셔야 될 건, 개인이 법인 전환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이미 법인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둘 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 의뢰인들한테 혹시나 관리하시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먼저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시면서 나중에 세무상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쪽 다솔로 상담을 연결 도와드리면 김홍석 사무사랑 제가 상담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중개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분들께 본인도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실수는 꼭 하지 마라, 아니면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라 라고 강조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양도세에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물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건 세무사랑 상담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뻔히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상담 비용은 없는 부분이니까 꼭 상담을 한번 먼저 받아보셔라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훨씬 좋은 업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굳이 변호사로서 말씀을 올리면 중개사님께서들 세무 상담을 하시는 게 이제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원래 실제 세무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래 귀책이,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성립을 안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세금이 얼마 발생한다는 걸 신뢰하고 어떤 본인이 매도라던가 이런 법률 행위를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물론 상계라고 해서
본인도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의뢰인들도 과실이 상계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가 혹시나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중개사님들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방금 김홍석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세무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셔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매매 계약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 계약 다 해놓고 이제 세무 상담 받으러 가라 하면은 그때는 아시지만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잘못된 걸 알아도 수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무 상담 하라는 거는 계약 체결 전에 세무 상담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고 오늘 이렇게 한번 촬영해 봤는데 공인중개사 카톡방이 있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그럼 나도 카톡방 들어갈래요? 라고 하실 텐데 지금 가입이 되나요? 현재는 지금 1,300명 정도 계시는데 일단 먼저 들어온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모집은 현재는 받고 있지 않고 이게 추가 모집을 받는다면 아마 이제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저희 현재 캐파는 1,30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운영하는 게 현재는 딱 적당하고 사실은 김웅수 세무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인원을 늘려서 담당자들을 늘려서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개설을 해가지고 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께 세금에 대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또 김홍석 세무사랑 또 공인중개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서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찍은 것들에 대해서 말고도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주제로 또 저희가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말하고 싶은 거 좀 많았는데 다 말 못해가지고 아니 변호사님 계속 그냥 네. 자기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네. 나 말 못하는 바보 아니다고 한번 광고를 해야지. 이게 너무 가만히 처음 찍은 거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뭔가 그럼 제가 카메라는 아직 안 껐거든요. 정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세자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은 매매계약이 먼저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어떻게 하면 성사될 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매매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그런 세금 부분을 공인중개사 쪽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이 믿고 상담을 주시면은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보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